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너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늘 강의가 제목이 이제 이렇게 사념체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상의식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집중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를 우리는 사념체라 하고, 이것을 인도에서는 사념체를 삼스카라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업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이 에너지체 주변에는 이 사념체가 꽉 들어 있습니다. 사념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신념화되어 있는 사념체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내가 여신한테 쓰는 단어와 여신이 이 단어를 듣고 해석해내는 이 신념과 믿음과 이 사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다른 해석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그 사람의 해석력이라고도 합니다. 안 그러면 인식력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인식, 관점, 해석, 인식력이 이 신념과 믿음과 이런 사념체가 의식의 진동이 아주 낮고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의식이 낮으면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이게 작동을 하냐면 부정적인 의식으로 해석이 탁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정성 아니면 뭐예요? 저항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툭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생각, 신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봤어.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관점과 해석과 인식과 견해를 이 사념체가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처럼, 틀처럼 거기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안경처럼 그걸 통해서 싹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념체 덩어리를 때로는 이걸 빙의체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념체가 어둡고 무겁고 안 좋은 장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념체가 아주 이렇게 밝고 높고 진동이 높은 장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원만하면 이런 사념체들이 부정적이고 탁하고 어둡고 엄습한 데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이런 에너지체가 거기 쫙 팽쳐져 있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사념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내 자신의 세상을 만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세상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내 사념체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념체를 걷어내야지 내가 좀 더 나로서 올바른 삶과 긍정적이고 좋은 세상과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사념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념체에 갇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던진단 말이에요. 생각에 빠지지 마라, 매이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는데도 혼자서 잠을 아침에 깨고 나면 여러분들의 의식체가 무의식 상태에 있다 보니까 깨고 나면 사념체에 확 휩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에너지체에 빠져 있다고. 의식이 좀 괜찮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팍 일어나가 뭐 할까 이렇게 이제 좀 즐거운데, 이 무거운 사념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싫어요. 일단 죽겠다, 오늘도 또 뭐 해야 되나,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냥 죽을쁘지 왜 아침에 또 눈 떴을까,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무거운 사념체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거예요. 이게 잠을 잘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오늘 또 눈 떴네, 오늘 또 뭐 하면서 살아야지, 어떡할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게 무겁게 묵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념체들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참명상할 때 계속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명상을 하면서 이 사념체에 팍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안호야, 아야,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선사들이 이게 30방 맞는 동안에 계속 현실로 돌아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순간에 머무르면 내가 익숙하게 달라붙어 있는 사념체에서 잠시 벗어난다고. 지금 현재 이 사념체는 뭐예요? 미래와 과거에 만들어진 에너지거든요. 카르마의 에너지입니다. 만들어진 에너지. 그래서 현존하라고 명상을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한테, 자, 호흡을 느끼고 지금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그래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하고 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삼스카라 사념체가 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으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 어떤 사람이 일어났던 상황, 이걸 제발 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버리면 사념체가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사념체 자체는 뭐예요? 저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과 이 순간의 일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오만 논리를 다 내세워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규칙이 안 맞잖아, 지금 뭔가 저 사람은 내하고 또 뭐 안 맞는 것 같아,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상황과 사건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사념체가 단단해지는 거야. 아주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을, 아이고 모르겠다, 네 뜻대로 해라, 받아들여보자. 내 죽었다, 내가 졌다, 내가 뭐 해야겠노. 우리 안호가 직장에 하는데 1시간 더 해줄래요? 이러면 예, 아이고 죽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나가는 순간 이게 사념체가 딱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자기가 저항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을 자기 없이게 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뜻함이고 열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일어나면,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러지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옅어져요. 그래서 계속 제가 창명상할 때 이야기하죠.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이 사념체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교묘해요.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고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정당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해야만 이 사념체가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현실을 지금 감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사념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한 생각에 묶이는 순간 요 3가지가 딱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야 된대. 그 알아차림.
계속 문제 해결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시기심이 일어나,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 알아차리면 된다니까. 근데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화가 나지? 아, 나 쓰레기야? 나 왜 이렇게 시기심이 많아? 아니면 나 왜 이렇게 수치스럽지? 아, 이거 빨리 없애야 될 낀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빠진 상태. 이 안에 빠져 있는 상태. 빠져버린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삼스카라, 이 사념체가 작동할 때, 업식이 작동할 때 모든 인간한테 자연스럽게 수치심이 일어나게 돼 있고, 불안감이 일어나게 돼 있고,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고, 시기심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업식의 패턴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아, 이게 또 내 안에 있는 게 일어나는군. 알아차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그러고 뭐예요?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따뜻함을 낼 거야. 그렇지만 나는 감사를 낼 거야.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 너무 싫어. 그렇지만 나는 참을 볼 거야. 내 안에 수치스러워. 그렇지만 나는 내 편이야. 이렇게 뭐예요?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쓰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잖아. 알아차리고 안 쓰면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 안에 있는 삼스카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의 나라는 개체로서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올 때 이 몸 안에, DNA 안에 여러분들의 몸 주변에 있는 감정과 차크라와 몸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의 에너지의 기억이고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어서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올 때 뭐예요? 나라는 전생에서 내가 행했던 내 육체가 전생에서 남자야. 근데 이번 생에서는 여자로 태어났어. 근데 전생에서 남자로서 했던 에고로서의 어떤 습성은 있어요. 그런 에너지들이 남아서 이제 이쪽으로 다음 생을 계획할 때 이걸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예요? 부모님의 DNA에 들어있는, 내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DNA 안에 들어있는 카르마의 에너지도 같이 흡수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프로그램된 에너지 덩어리도 같이 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집안에 조상들이 있습니다. 위때 쫙. 이걸 뭐예요? 조상줄이라 그래요. 조상줄인데, 조상줄도 팍 끊어버려야 되는데, 조상줄을 다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조상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이 생에서 나는 좀 못해. 그래, 조상의 도움을 좀 받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 선을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의 줄, 조상에 이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개인이 이 집안이라고 하는 이시 집안이면 이시 집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집단 의식의 에너지, 그러니까 집단이 모인 에너지, 이런 에너지도 있고, 여기에 뭐예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집단 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에고는 이런 거에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이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개인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DNA 안으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들어와서 이제 이 개인이 태어나면 현실 속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길렀고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또 이 사람을 대했는가에 따라서 신념과 믿음이,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이렇게 이 개인한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달라붙을 때 이 개인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익숙한 것이 더 쉽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안에서 있더라도 한 개인이 좀 더 의식이 약간 밝고 진동이 높다 그러면 부모님이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회가 좀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게 많이 안 달라붙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부정적인 거라든지 상처라든가 지금 사회에서 내한테 피해를 줬는 이것들을 엄청 강하게 확 끌어당겨 가지고 강한 산염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확 들러붙어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 있는 이런 에너지 덩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이걸 떨어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삼스카라라고 하는 에너지 산염체에 갇혀 있다는 걸 자체를 인식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있는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호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 세상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 세상은 다른 사람이 믿는 세상보다도 더 강화된 자기한테 실제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의 진동이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는 KBS고 어떤 주파수는 FM이고 MBC인데 주파수가 만약에 이것이 최고 높고 이것이 그 다음이고 이거 그 다음이라 그러면 주파수가 이렇게 자기는 항상 FM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 맞는 주파수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주파수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안 맞아 자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안호 붙잡아 놔놓고 성우님이 1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힘이 강한 사람이 강한 주파수로 이걸 좀 날려준단 말이에요. 날려주면 그때는 다 듣고 나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되고 좀 받아들일만 해요. 근데 집에 가 하루만 딱 자고 나면 또 요 주파수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의식의 진동과 주파수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그게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그게 데이비스 호킨스의 의식의 수준이다 말이에요. 의식의 수준이 최소한 진동이 한 250은 가야지 저 200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뿌려놓은 카르마, 부모들의 카르마, 조상들의 카르마, 이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카르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스스로를 가장 행복하고 자기를 좀 더 사랑하면서 이 삶을 갖다가 자기 카르마를 해결한 사람은 국가와 조상과 부모와 모든 사람한테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변에다가 사람들을 낮은 카르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카르마를 내어서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의식이 낮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부모와 조상과 집단의 이런 카르마를 뭐라 그래요? 이걸 사주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주라 그래요. 지금 그것이 카르마죠. 그죠? 뭘 타고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주, 점성학, 애니어그램. 이걸 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한 개인의 특성,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명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특성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을 이제 내가 스스로 다르게 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산염체 특성은 하나의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의식화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그 믿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불편함을, 호불호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쳐다볼 때마다 아우 싫어, 아우 저 뭐 저런 불편함이 있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왜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냥 그래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운명이야. 자기 운명이 그렇다고. 그냥 자기 안에 프로그램 된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이것을 내가 의식화하라 이 말이에요. 알아차려.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현재 여기서 좀 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푹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또 그 생각에 또 빠져 있는 거야. 자, 위험하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뭐야? 자기가 그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야. 하면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식화 시키는 이 상태를 가슴에서 이제 혼의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슴의 혼이 자유의지다. 이 자유의지가 있음을 깨닫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인식, 해석,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변하면 된다. 여기서 선택하면 된다. 지금 여기가 전부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딱 깨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의식적인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야.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익숙한 에너지 덩어리들이 난리를 쳐요. 막 요동을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도 여러분 혼의 초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어들이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을 해도 나는 밝은 저 빛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걸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또 한마음 내가지고 또 가는 거야. 이걸 인내라 그래. 이게 인내야. 여신이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참으면서 가고 있는데 인내심이 없다고? 지금 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에고의 인내야. 에고가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이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걸 몰라줘? 짜증. 이렇게 뭐냐면 똑같이 에고의 특성 그대로 하는 인내야. 이건 인내가 아닌 거야. 진짜 인내가 아닌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지금 내가 현재 이런 무의식의 사념체가 작동을 해서 하기 싫은 마음,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안 끌려 들어가는 그 마음이 인내야. 그게 인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어제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엉뚱한 걸로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이라는 것이 카르마죠. 그죠? 명. 생명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작용의 세상. 이걸 갖다가 내 스스로가 이제 운용하는 거야. 운전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고 그러면 알아차림이 깨어 있어야지 이게. 어디에 깨어 있어요? 나의 익숙한 업식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안 쏟고 여기에 안 휘말려 들어가야 된다고. 누구든지 잘 살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안 되잖아.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제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뭐 물가에 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한다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습관이 변하느냐? 안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안 바뀐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이 삼스카라 업식의 자기 사념체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념체가 원하는 방향을 알려준 거지 이 사념체를 깎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사념체들을 이렇게 지금 들어있어요. 이 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걸 갖다가 닦아라. 닦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더 버려라. 지금 수많은 수행자들이 모든 수행단체가 뭘 닦아요? 뭘 버려요? 잘못되어 있는 이 어둠의 사념체, 무거운 사념체를 닦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의식의 진화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 무엇을 이루느냐는 게 아니죠. 그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고 일로 들어와서 내 것을 얼마나 닦았느냐, 내 것을 얼마나 의식화시켰느냐가 깨달음인 거야.
그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것을 아무리 배우고 정보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념체가 그대로 있으면 그건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서 뭔가를 얻고 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나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익숙한 내 것을 에너지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덩어리들이 일어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불평과 조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뭔가 불편이 일어나. 뭔가 좋은 걸로 일어나. 이게 여러분들이 삼스카라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자동화된 에너지 느낌, 이 느낌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계속 보면 이게 감정으로 덩어리처럼 이루어져 있고 계속 이 느낌이 뭘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감정이 보인다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타고 올라가면 뭐예요?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어떤 신념을 지금 짓고 있고 어떤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20세기가 되었을 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상대성 원리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왔죠, 그죠? 이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인간의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세계를 다 깨어 부순 거예요. 이것이냐 하는 것을 깨어 부순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냐 파동이냐를 결국은 결정하는 것은 관찰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실제 하는 것이 뭔가? 실제 하는 것은 없다는 거야. 실제 하는 것이 없다는 이런 세계를 이제 20세기에 원자탄이 만들어지고 중성자탄이 만들어지고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식이 진화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에너지 원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걸 사용해서 문명을 또다시 만들게 돼요. 과거에는 뭐예요? 20세기에는 석유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금 태양력부터 시작하고 원자력부터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은 뭐 전기 배터리 이게 최고의 그걸로 왔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는 뭐예요? 석유가 황금인 거예요. 19세기는 뭐예요? 석탄인 거야. 이게 석탄의 시대. 그 전에는 나무를 줬대, 그걸.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를 얻느냐는 거죠, 그죠?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를 얻느냐는 건데, 인간의 의식이 처음에는 양자역학이 이런 거 나왔을 때,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배울 때, 뉴턴의 제3법칙, 이거는 물질화되어 있는 법칙은 물리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과를 하는데, 양자역학은 아예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뭐, 옴의 법칙, 플레밍의 법칙, 뭐, 이상하게 뭐 이런데, 와, 이거 머리 아픈 거야. 전기 뭐 이런 법칙들이 다 뭐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20세기에 이제 잠깐만 21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가 나왔어요? 최고의 발명품이 뭐예요? 휴대폰이죠, 그죠?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 하나 안에다가 음악도 집어넣고 컴퓨터도 집어넣고 지금 뭐예요? 전화기도 집어넣어버리고 은행까지도 집어넣고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이 하나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21세기는 이제 뭐예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이 데이터를 얼마나 내가 많이 다룰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게 힘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게 뭐예요? AI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딥러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에너지원들은 전기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희귀 자원, 희토류 뭐 이런 자원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AI 시대에 진입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의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해공한테 내가 뭐라 하는데 AI가 지금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고 이걸 만드는데 지금 초점을 가 있단 말이에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만들고 있다고. 근데 요게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AI를 이제 통제해야 된다고. AI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
AI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AI 보안입니다. 해공이 지금 요거 좀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해공한테 너 지금 미래과학에 지금 그거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에 최대한 집중하라고 내가 했거든. 아무리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도 이 데이터를 AI가 더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인간이 통제 불가능해져 버리면 이거는 사용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 통제 불능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원자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우리 했지만 이걸 갖다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무기도 그렇고 이제 다룬다는 것은 뭐예요?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의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법칙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현실을 깨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법칙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공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명상을 해서 보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보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식에 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 AI의 보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법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 물론 이거는 그냥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분야에 이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영감을 얻어야 되겠죠. 자기가 한 분야를 계속 탐구하면 높은 수준에 있는 에너지하고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겠죠.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할 어떤 문제가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의 업식에서 이 사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 삶이 자유롭고 새로운 삶으로 펼쳐지는데 지금 거기서 못 벗어나면 평생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돼.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대로야. 지금 못 벗어나면 그대로라니까.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지금 알려는 줘요. 빠져있다. 지금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 거기서 지금 새롭게 밀고 나가라. 치고 나가라. 도전해라. 뭐 이런 것은 지금 알려는 줄 수 있는데 그걸 해줄 수는 없어.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겠어? 우리 자기의 카르마의 세상이고 자기의 삼스카라인데 덮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덮어 쓰고 있는 이 사념체에서 얼마나 내가 벗어나고 첫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사념체로 바뀌느냐. 나중에는 이제 이 사념체 자체를 긍정적인 사념체도 집착함이 없이 또 벗어나야 된다고. 부정적인 사념체를 긍정적인 사념체로 바꾸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그런 긍정적인 사념체 자체를 법칙의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 사념체 자체를 벗어나는 거. 이렇게 사상의 법칙을 만들었는 거죠. 자, 오늘은 사념체에 대해서 삼스카라 업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냐면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의 업식이지 외부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의식화시켜서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젊을 때 거기에다가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향해서 내가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데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거는 그대로 있겠지 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사념체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사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노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나도 생각하고 있고 아노가 느끼고 있는 수치심이나 아노가 느끼는 불안은 나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신이 생각하는 건 나도 다 생각해. 아씨 저놈 나쁜 놈 이렇게 다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 생각은 이 집단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나는 알아차리고 끌려가지 않는 거고 아노나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그 차이, 알아차림의 차이. 그러니까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 아니 불안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불안이 안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수치심이 들어있는데 수치심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일어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의식의 상태지, 수준이지. 그런데 일어나는 것을 이제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을 사실대로 그냥 보고 내 자유의지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의식의 수준이야.